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요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외신에서는 주로 아시아권 증시가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짚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확진자 중에서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 사망자가 나오고 중국에서도 첫 확진자 해외 여행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확진자가 나오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전체를 다 닫으면서 전체 검사를 실시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피크점 대비 거의 84%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영국에서 방역을 계속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면 방역 강화는 경기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만약에 계속 방역 강화하면 파운드화가 떨어지게 되고 이건 또 달러화 강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부각된 게 첫 번째 부담 요인.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 시마오가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마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13% 빠졌는데 계열사별로 뭐 2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어제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발목을 좀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 거냐, 돈 못 갚는 상황이 생기면 돈 못 받을 기업이라든가 이제 은행들이 혹시 또 부실해지는 거 아니냐. 뭐 사실 13위권 정도기 때문에 뭐 이렇게 헝다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높고 절대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리스크 한동안 잊고 있다가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걸 또 일깨워주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또 이제 웨이보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규제. 예, 이제 지금 중국 당국에서 또 규제한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과 규제 리스크가 이제 나오면서 한동안 지급 준비를 인하라는 재료로 시장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의 반대로 좀 악재성 재료를 공급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F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긴축을 하게 되면 위험 자산 쪽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뭐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테슬라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1000달러가 깨져 있잖아요. 시가총액도 1조 달러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머스크가 계속해서 주식을 파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테슬라의 하락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장주의 좀 반전 아닌가, 그러니까 긴축을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죠. 여기에 이제 또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 들어서 뭐 시간에서 다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도 좀 부담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FMC 앞두고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신중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쉽게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코스닥은 1010, 코스피는 3000. 그러니까 이 부근이 또 저항이 결국엔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어제는 종가 어떻게든 61선에서 이제 막아졌는데 오늘은 61선을 깨고 내려가고 오히려 그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조금 다행스러운 건 이제 양봉을 내면서 다시 61선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치를 남겨놓은 건 좋은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1010, 다음에 3000포인트를 넉넉하게 넘어가나 보다 했다가 이제 또다시 밀려버리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료가 필요하다.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좀 특이한 게,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게 보시면 11월 10일 이후에 홀짝이 없어요. 하루 빠지고 그 다음날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 상승 아니면 연속 하락이에요. 지금 코스피 보시면 6일 연속 빠지고, 다음에 이제 6일 연속 올라가고, 7일 연속에도 올라가고, 지금 3일 연속에도 빠지고, 그 전까지도 보면은 이제 이틀 빠지고 이틀 오르고, 3일 빠지고 이틀 오르고, 하여튼 홀짝홀짝이 아니라 계속 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또 수급도 그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연기금이 그나마 오늘 매수하긴 했지만 이제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법 이틀 동안 매도 합친 것만큼 오늘 매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투자자들이 좀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로 등장하면서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깨지는 그런 움직임이 되면서 이제 좀 부담을 가졌고, 근데 다만 그 외국 기관 동반 매도 대비 지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외국 개인 투자들이 그동안 매도한 걸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자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질 때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매도는
어제 대비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 됐잖아요. 근데 매수가 되게 줄었거든요. 이게 동시효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19%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비중을 보면 최근에 평균치보다 되게 낮은 수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기보다는 안 샀다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사던 투자자들은 쉬고 있고 팔던 투자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매수하던 투자들은 조금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매수도 저 정도 비쳤는데 매도가 늘었다면 저 매도 비중이 아마 거의 30% 육박을 했겠죠.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어서 매수가 이제 잠재돼 있고 매도가 조금 늘어난 정도, 이 정도로 시장을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 화학 되게 많이 팔았고 금융주 많이 팔았고 이제 어제하고 좀 반대죠. 어제는 이제 제조업을 사고 서비스를 팔았었는데 오늘은 서비스는 관망, 제조업은 또 되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팔았고 금융주 팔고 전기전자 팔았는데 다만 이제 전기전자는 순매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매도 1, 2위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하고 삼성 SDI 이게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두 종목 매도한 게 매도로 잡혔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순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전기전자 쪽보다는 그동안 올랐던 LG그룹주 이제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를 좀 매도한 게 오늘 외국인들 매매의 특징.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은 뭐 의약품 쪽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주를 좀 많이 팔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게임주를 좀 산 거예요. 예, 외국인들이. 예,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은 2차 전지 중에 일부, 예, 요 정도를 좀 담았다. 대신 이제 기관은 반면에 이제 반도체를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지금 코로나 방역,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악재로 안 봐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단기적 하루짜리나 뭐 반나절 이러는데도 악재로 보는 거는 방역 강화. 이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될 거다. 이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지금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자꾸 이슈가 돼서 지금 커지면 주식시장에 좀 심각하게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방역주의.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가 확진자 정점이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수요일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내일 나오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될지. 제가 어제 사무실 근처에서 보니까 보건소 앞에 줄이 몇 바퀴를 돌아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막 많거든요. 아마 내일 나오는 수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방역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연속 팔았는데 11월에 그 순매수한 달에도 3일까지는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4일 매도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가 일시적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매도가 줄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거나 또 그 이제 차선이고 제일 좋은 거 내일장 정도에서 좀 돌려주는 게 좋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가 이제 돌아섰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매도가 없던 매도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외국인들의 수급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3천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두 종목의 해결사 노릇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긴 했는데 두 종목 다 수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올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또 플러스 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내일장에서도 좀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 위기 때는 항상 해결사 종목이 나와줘야 되고 이제 그 종목이 삼성, SK 하이닉스가 되면 조금 더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의 역할.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의 메인 이슈가 뭐가 되느냐. 지금 코로나가 메인 이슈가 되면 제약주가 될 거고 경기 부양, 경기 회복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슈가 되면 실적 이런 게 되면 또 IT가 가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잡히느냐. 그러니까 제약이 가면 지수 자체가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을 움직이는 메인 이슈가 뭔지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될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메인이 되냐, 아니면은 이제 미래가 메인이 되냐, 요거를 좀 보면서 시장을 좀 전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FMC 전후에 올해 들어서 FMC 전후 증시 움직임을 봤어요. 그래서 그 전주는 보시다시피 뭐 올라간 게 5번, 내려간 게 3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0.2% 정도 올라서 그 전주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그 주간, FMC가 열리는 그 주간에는 하락하는 게 5번, 올라간 게 2번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오고, 그래서 통계를 좀 내보니까 직전 주는 5번 중에서, 아니, 8번, 그러니까 이번까지 포함을 해서 5번 오르고 3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의 주간은 2번 오르고 5번 하락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FOMC 끝난 주간에는 6번 오르고 1번 빠졌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주는 0.2% 올랐고, 지난주에 올랐죠. 이번 주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1.1% 빠졌는데, 오늘까지 0.74%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저점이 1.13%였어요.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도 사실은 평균적인 FOMC 전후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1% 정도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흐름 자체는 뭐 특별하기보다는 FOMC에 비슷한 어떤 주간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저 매도가 아직까지는 대장주까지, 대형주까지 건드리진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건드리면서 매도가 좀 커지면, 그리고 선물 매도까지 여기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종목들은, 그러니까 수급이 좀 탄탄한 종목들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수급이 꾸준하게 누적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특히 기관들이 그런 종목들이 좀 좋으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누적되어 있는 종목들 좀 잘 살펴보는 계기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보셨으면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